네, 안녕하십니까. 재건축 재개발신문의 장창원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공기웅 인천 계양 1구역 조합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인천 지역이 현재 시공사가 이 사업을 상당히 보류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양 1구역은 이 사업 경영을 위해서 공기웅 조합장님께서 여러모로 다각도로 지금 노력을 많이 해오고 계십니다. 네, 조합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한번 인터뷰를 했었는데, 인천시 의장님께서 직접 또 이 계양 연합회도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습니까? 그때에 비하면 인천시 현 상황이요? 오히려 더 나빠졌죠. 그래요? 네. 나빠진 이유가 이제 부동산 경기도 많이 나빠졌지만은, 예. 인천시 정책도 특히나 우리나라의 그 재개발 정책에 대해서 예. 너무나 안 좋은 쪽으로 정책만 이렇게 재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만 양산되고, 뭔가 반대파들의 무분별한 어떤 목소리를, 그게 여론의 중심이다 생각하고 뭔가 재개발을 이렇게 위축시키는 그런 정책이 좀 펼쳐지는 게 있나요? 많이 그렇죠. 여러모로 봤을 때 우리 그 재개발을 추진하는 쪽에서 보면은, 예. 절망적이다 할 정도로까지 모든 정책들이 강화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번 인천시에서 단독으로 해제를 했던 곳이 있는데, 거기에 매몰 비용이 인천시에서 지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매몰 비용은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매몰 비용에 대한 대책은 없고, 이게 이제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 사실상 그 정비기금을 조성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정비기금으로 조성이 되질 않고, 예. 강제 해산시킨 곳에 대한 그 민심이 악화되니까 민심을 예. 달래기 위한 선심용으로 사용하려다가, 예. 그게 이제 재개발 조합장들이 한 40여 명이 시를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해서, 예. 일부만 사용을 하고 일부는 정비기금으로 조성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래도 그런 기금이 뭔가 지원이 된다 할지라도 투입된 사업 비용은 상당하죠. 그렇죠. 인천시 전체를 보면은 212개 현장에서 해제가 되고, 예. 지금 남은 곳이 145곳인데, 예.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간 매몰 비용이 전번에 시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약 3,300억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규모는 인천시 예산조차도 좀 불가능한 규모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인천시는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기를 요구하고 바란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는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10원짜리 하나도 도와줄 의향이 없다. 그렇다면 예산도 안 잡혔다.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비용, 경제적인 어떤 비용을 직접 투입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용적률 상향이나 또는 뭐 기반시설에 대한 어떤 분담금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책이 좀 논의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이 재개발 사업이 물론 이제 이 건축 경기가 어려워져서 진 것도 상당히 영향을 있지만은, 이 실질적으로 이걸 뜯어놓고 보면은 정부나 행정기관에서 각종 공공시설 부지 제공이랄지 설치랄지 기반시설 부지 제공 설치 등, 또 임대주택 의무 비율 같은 걸 적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조합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몇 프로가 아닌 조합이 전체 사업에게 약 20% 내지 30%를 짐을 안기다 보니까 더 사업이 어려워져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완화를 해서, 그게 공공 기반 시설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당연히 해줘야 될 것을 이 재개발 사업장한테 전부 짐을 미루다 보니까, 재개발은 오히려 못 사는 참 주민들이 있는데 짐을 덜어주지는 못할 망정 더 떠넘기고 있다는 참 자체가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주민들을 위한다는 어떤 이 홍보성 보도자료가 계속 난무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과거 생각만 젖어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은 주거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니까, 예.
집값도 좀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그때는 그래도 내가 조그만 그 재산을 갖고 있다가 집값이 이렇게 상당히 업되고 하니까 정부나 행정기관에서 요구한 것을 받아들여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집값 등이 많이 하락이 됐고, 설령 또 집을 지은다 해도 이익이 없이 그냥 총실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반발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현실을 행정기관은 외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기관들이 이게 지금 현실을 현실답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뭐 전체가 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 주거환경 개선해야 될 것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못해주면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짐을 남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제일 주장입니다. 어제 조합장님들이 어떤 중요한 모임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예. 어떤 내용이 주로 나왔었나요? 그동안에 이제 정부도 그렇고 인천시도 그렇고 예. 그 여러 가지를 완화한다, 하겠다 이런 얘기들은 작년부터 그 이전부터 꾸준히 나왔어요. 예. 그런데 왜 안? 근데 실질적으로 가서 그러면 완화한 내용을 가서 적용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그 인허가 과정이랄지 협의를 해보면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하는 그 말만 예. 이게 돼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말만 하지 말고 정말 예. 제대로 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책을 이렇게 내놨으면은 이제 이렇게 적용해 갈 수 있도록 제도랄지 이런 것을 제도나 조례 같은 것을 빨리 예. 고칠 건 고쳐서 고쳐줘야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를 이제 앞으로 강력하게 예. 하기로 이제 결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말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 정치인들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요? 참, 말로 정치를 하더라도 말로 구성된 법을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바꿔줘야 되고, 지금 당장 어려운 지금 상황이 많잖아요, 현재. 맞죠. 지금 이 개발이 포기되면서 묶여버린 주민들의 어떤 집, 또는 그 폭락한 집값, 그것은 결국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오는 거죠. 당연하죠. 그런 여러 가지 규제로 묶여 있다 보니까 예. 집 수리한 부분도 어렵고, 또 이제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많은 비용들을 들여서 집을 수선을 하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을 뿐더러 지금 조합원들 간에 이게 재개발 사업이 무산이 되면서 또 무산 위기에 놓이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서로 사이 좋았던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이 사이 좋았던 그 이웃들 간에 서로 반목이 생기고 서로 이제 등을 돌리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재개발 사업을 진짜 주민들이 재건축과 같이, 그리고 주민들이 처음부터 뜻을 모아갖고 하자한 게 아니고, 재개발은 인천시가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자기들이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지역을 기본계획을 세워서 정해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 갑시다. 주거환경 개선을 해서 조금 나은 말에서 삽시다 하고 했던 일인데,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반목만 생기고 불화만 생긴, 지금 아주 문제가 굉장히 많은 그런 한마디로 행정기관에서 해제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불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 분쟁의 어떤 이 촉발, 어떤 뇌관이 터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 보면 그래요. 지금 보면은 대책 없이 예. 이제 해지 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매몰 비용 문제랄지 예.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해지만 시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주민 간의 문제뿐 아니라 이제 그동안에 자금을 대여해준 업체들, 특히 시공사 같은 경우 그 사람들이 손실만 보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겠어요. 소송을 자기들이 예. 대여해준 비용 같은 거 회수하려고 하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조합에 조합장이랄지 임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인근 지역에서 저작권에 대해서 업체가 가압류를 행사를 해서
주도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정말 신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더 많은 곳으로 확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가 큽니다. 정치인들이 임기 기간만 채우려는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이 꾸준한 연관성 있는 이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합장님께서는 조합중앙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전국 협회 활동을 많이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천 지역에서 바라보시는 이 전국 이 조합들 뭔가 바라시는 점이 좀 특별하게 있으실 것 같은데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전기사업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유능하신 분들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 그분들이 뭐 교육도 시켜주고 또 선도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거 여러 곳으로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결속력이 부족하고 또 그 단체로서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단체들이 물론 뭐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은 이걸 좀 뜻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그 단체의 힘을 좀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 목소리를 좀 만들어서 정치권에도 전달을 하고 행정부에도 전달을 해서 정말 이 사업들이 좀 수군항되게 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 아무래도 지금 전국 그 협회가 조합중앙회 그리고 주거환경연합 그다음에 한주협 그다음에 재건연 또 뭐 전재련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조합중앙회나 또는 주거환경연합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뭔가 그 각 장들이 좀 힘을 합한다면 이 주거환경 정비법도 뭔가 좀 더 개선될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그분들이 힘을 합쳐주고 한다라면 또 힘이 한 군데 이렇게 뭉치면 네. 우리가 뭐 잘못돼서 가자는 게 아니고 뭐 제대로 가자는 건데 이 일이 만약 그렇게 해서 제대로 잡혀서 가게 된다라면 그분들도 힘을 얻을 것이고 그렇죠. 또 과거나 지금보다 현저하게 역할을 크게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금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좀 힘도 하나로 좀 뭉쳐주고 목소리도 하나로 합해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전재련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은 가지고 있지만 이 조합중앙회 조기태 회장님과 또 이우종 연합회 회장님 더불어서 또 최정현 박사님 제가 취재도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저도 뭔가 이 협회 차원에 서로 이렇게 뭔가 격을 두고 이런 것은 좀 아닌 거라는 어떤 마인드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 자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보면은 안타까울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지금 이제 물론 뭐 각자의 그 위치에서 또 그 포지션에서 참 대단하신 분들인데 그렇죠. 그 힘을 하나로 이렇게 막 뭉쳐준다라면은 또 전국에 많은 지금 수천 개가 되지 않습니까? 재개발재건축이. 그분들도 하나로 이렇게 힘을 모아줄 것이고, 그래서 우선 선도자적, 또 지도자적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힘을 합해줄 때, 각 여러 지역에 있는 조합장이나 위원장, 또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지지를 해주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어떤 과도기적 입장에서 또 조합장님께서 뭔가 또 간절한 바람이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